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기아차가 12% 급등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시가총액도 넘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사를 보면 일단 실적에 대한 좋은 점이 일단 부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 할인 승부수 통했다. 그리고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 급증. 그쵸? 친환경차 판매에 무언가 조금 제동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실적을 딱 까보니까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그쵸? 뭔가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화면은 기아의 그냥 네이버 뉴스 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여기 저 PBR 주수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저 PBR 주수에 현대차 기아 3년 만에 최대 상승. 그쵸? 기아 12.42% 오른 11만 9,500원의 마감. 현대차는 9.1% 상승. 그쵸? 이게 뭐냐면요. 미국 판매가 역성장 소식. 근데 이게 친환경차 판매는 오히려 밸류가 올랐습니다. 그쵸? 할인 판매를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시장을 잡아먹는 부분.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죠. 이때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다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쵸? 뭐라 그랬냐?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적자 봐도 좋다. 하지만 매출을 늘려라. 매출이 꺾이면 너도 죽는다. 그쵸? 매출이 꺾이면 일단 자금 회수 들어간다. 그쵸? 매출을 무조건 늘려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디에서? 친환경차에서. 그쵸? 테슬라의 이번 실적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근데 기아는 어떻게 됐나요?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문제가 불거졌죠. 그리고 이게 정부단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2월 달에 일단 발표를 하고요. 3월 달에 바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세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애초에 신고가 종목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매매를 하지 못했다. 그쵸? 이게 사람이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쪽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안 간다. 근데 조정 이후에 그쵸? 조정을 받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 구간에 적당하게 제가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아질 만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싸지 않은 주식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아와 현대차는 너무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23년 확정치 그쵸? 4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확정치를 보면 11조 6천억 저 5년 전에보다 어느 정도 성장했죠? 18년도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성장을 했다. 그쵸? 근데 주가는 어때요? 5년 전 그쵸? 3만 원에서 12만 원 그쵸? 한 3배 정도의 상승 한 4배 정도의 상승 요 정도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있죠.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오너의 개념이 있어요. 그쵸? 근데 미증시는 오너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한번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죠. 그쵸?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는데도 쫓겨갔다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폰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 사후에 팀 쿡이 됐는데 팀 쿡이 CEO로 있으면서 애플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느냐? 돈을 빌려요. 그렇죠? 대출을 냅니다. 어디서? 회사에서. 물론 개인들이 은행 가가지고 대출 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채권 발행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요. 애플 주식을 사고 그거를 그냥 소각해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애플 주식이 희소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요. 근데 실적도 좋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팀 쿡의 목적은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애플의 수장입니다. 그쵸?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쵸? 일반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을 사는 목적과 팀 쿡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어떨까요? 오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쵸? 주식회사는 사실상 오너의 개념이 없어야 돼요.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쵸? 내가 이득에 대한 가장 많은 권리를 갖는다.
그쵸? 특히나 상장 기업들은 더욱 그게 심하죠. 물론 비상장 기업들 중에 내가 법인을 처음 만들어서 그걸 쭉 진행을 해오는 과정이 있으면 그쵸? 내 거 같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것처럼 하려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내가 만들고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내 거 같은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가 가지고 있는 그쵸? 대주주 물량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돼요. 그게 왜 그렇게 거래가 되냐면 법인에 있는 즉 회사에 있는 돈을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물론 뭐 사비로 유용한 그건 안 되지만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정부에서. 물론 이게 해소가 될지 안 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쵸?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아뿐만 아니라 오늘 뭐 KB금융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아니 금융주가 한 달도 안 돼서 30%씩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기아를 볼 때 지금 뭘 봐야 돼요? 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죠. 그쵸? 발표하기 전에 그쵸? 흔들릴 겁니다. 만약에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때 여기서 바로 막 급등하고 막 날라가 어마어마하게 상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그쵸? 정말 중요한 가격대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봉에서 보면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손절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매매한 내역이 싹 다 나와 있어요. 체결 물량 그리고 매수한 거 그리고 매도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왜 하겠습니까?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근데 이런 모든 종목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에서 놀아야 됩니다. 1월 달에 반도체 강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가온칩스 반도체예요. 어떻게 수익 났죠? 6%, 10%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냅니다. 1월 달에 시장에 폭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HLB가 오늘 보면서 진짜 좀 많이 놀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낸다? 기아가 올라가는 이런 그쵸? 이쪽 테마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 저PBR 테마주에 그쵸? 근데 이런 쪽에 몰려있는 과정에서도 HLB 같은 그쵸? 전통적인 성장주가 이런 식의 시세를 낸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그 미래 가치가 수치화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기아나 뭐 KB금융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 조성한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하는 상황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반영에 대해서 이해하자. 선반영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HLB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1월 22일, 1월 23일 그렇죠. 이때 31.9% 그렇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31.9% 제가 실제 수익을 낸 겁니다. 걸린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4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뿐 아니라 어보브 반도체 보세요. 매수, 매도 딱 4일 걸렸죠. 21%. 그렇죠.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반도체입니다. 어차피 저는 반도체 바이오를 1월 달 내내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 집중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어저께 간 저PBR 종목들을 다음 주부터 공략을 할 건데 그중에 기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공략하면서 이쪽 반도체 쪽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제가 계속 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을 봤다. 그렇죠. 1월 25일 그리고 29일 이거 주말 껴 있거든요. 매수한 날 빼고 하나, 둘,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15% 수익. 이런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제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내가 매매하는 도중에 기아에 대한 가격이 궁금하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 장 시작 전에 다 공개합니다. 근데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할 건데 그 내용은 어떻게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나오는 검색기를 통해서 그리고 가격대를 잡을 수 있는 여기 수익 모델을 통해서 제가 함께 공개를 합니다. 그쵸? 와서 배우세요. 제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무조건 와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매매밖에 없습니다. 와서 배우시고요. 이 내용도 무료로 공개를 하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오늘 급등했다. 시간에 흔들리겠죠. 흔들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은 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쵸? 여기서 쭉 올라가면 이게 되게 막 상한가 갖고 난리칠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와 현대를 합치면, 그쵸? 기아차와 현대차를 합쳐놓으면 시총이 100조예요. 이게 같이 움직일 텐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완전히 막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난리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두자. 하지만 조정 구간의 시세가 끝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HLB를 보여드렸죠. 그쵸? HLB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면 여기 코세스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쵸? 15% 수익을 내고 떨어지니까 다시 사죠. 그러면 HLB는 제가 어떻게 하겠나요? 자, 내용 보세요. 여기 30% 수익을 4일 동안 내고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삽니다. 그렇죠. 이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럼 기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보유하세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이 매매 움직임을 배우고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종목으로 연계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이건 진짜 무조건이니까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시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윙급의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 기아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될 만한 가격대를 찾아야 돼요. 기준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요것도 그쵸?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기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기아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쵸? 더 갑니다. 무조건 더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대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 원리다. 그쵸? 무조건 그 방법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자, 그 신고가 주도주를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고 얼마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